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용실이 왜 커질수록 망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매출이 늘었는데 왜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 이 문제가 과연 그 원장님의 문제일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일까?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 중심적인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오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썰을 풀면 안 되겠잖아. 정부 통계의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출을 보면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아주 치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최저임금의 인상, 무려 52%가 인상됐어요. 2017년도에 아마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4년도에 9,860원이 된 거예요. 무려 52% 정도의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용실은 노동 중심적인 그런 업이거든. 사람 그리고 기술 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야. 기계가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잖아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월급 250만 원 책정되면 이 2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아니잖아 지금은. 왜 아니야? 4대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 퇴직금이라는 거 있잖아. 4대 보험이 27만 원 나가. 퇴직금 20만 원 나가. 그러면 250만 원이 아니고 307만 원이야. 연봉으로 따지면 3,684만 원. 그래서 51%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이 문제가 원장님의 의지로 올린 거예요? 아니야. 강제적인 증가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 불가능한 지출이다. 이겁니다. 지출이 그만큼 올랐으면 매출도 그만큼 올라야지.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냐고. 안 되지. 안 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 첫째, 전국의 미용실이 11만 개야. 500m 그 반경에 미용실 1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 두 번째, 고객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펌요금이 10만 원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펌요금 4만 원대, 5만 원대, 7만 원대 찾아가. 그래서 가격 올리기가 쉽냐고. 힘들지. 세 번째, 저가 체인점 공세가 엄청나게 심해. 그러면 영세 미용실들, 나홀로 미용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상실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구조가 비용이 이렇게 올랐는데 가격은 못 올리. 이런 부분들을 대형 프랜차이즈 저가 미용실 이런 데 탓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들도 그들의 살 방법을 찾아간 거야. 그러면 그들을 탓하면 안 돼. 그러면 나도 규모를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야. 더 큰 악수란 말이야. 혹시 규모의 경제 역설이라고 들어봤어? 제조업은 규모를 키우고 단가 하락을 시키고 그러면 대량으로 찍어내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 근데 미용업은 규모를 키우잖아? 그럼 폭탄 맞아. 인건비 폭탄 맞는다니까. 이익 발생할 수 없는 구조야. 제조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30년 동안 벌어놓은 돈들 다 나가. 한순간에 나가. 이게 바로 매출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도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용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100%야. 이렇게 지출을 강제적으로 올릴 때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채널을 연 거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을 한번 찾아볼까?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금 증가, 주휴수당 증가, 근로감독 강화, 주휴수당 안 주면 부르지, 쿨하지.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거 잘하잖아, 정부가. 정부가 안 한 일, 미용업의 시장 안정화, 가격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지원 가이드라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홍보했어? 자영업자들을 보호했어? 안 했잖아. 반대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를 연 거야. 비용은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비용 압박을 갖다가 전가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만들어주네, 정부는. 그러면 내 스스로 굳세게 찾아가야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가격 책정의 혁신을 가져와요. 눈치를 보면 안 돼, 이제. 눈치를 봐도 죽고, 눈치를 안 봐도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 기반의 고가 전략을 해야 돼. 한번 믿어보라니까.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 방법이 맞다면 가야지.
노동 강도를 이제는 반영을 해야 돼. 그리고 전문성을 반영해야 되고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가격 결정권을 이제는 회복시켜야 돼. 첫 번째야. 요 이야기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두 번째, 효율적인 규모의 추구. 무작정 큰 미용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 작지만 고수익 미용실. 1인 또는 소수정예, 고정비 최소화, 효율성 극대화. 이렇게 가야 돼. 세 번째, 지출 관리의 통제. 인건비 최소 인원으로, 임대료는 최소 비용으로, 변동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절대로 순응하면서 살면 안 돼. 순응자로 살면 여러분들 죽어. 역행자로 살아야 돼. 역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채널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경영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돼. 저가 경쟁이 아닌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규모의 확장이 아닌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용실을 만들어야 돼. 이 영상 보고 이 문제가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구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된다니까.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이 채널의 가치는 다 한 거야. 두 가지의 불균형, 비용의 증가와 통제 불가능한 가격 결정의 상실이었다. 이 두 개의 축이 지금 미용의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된다니까. 역행자의 그 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오밀조밀하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그러면 내가 세세하게 이야기해줄게. 새로운 경영 방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어. 감사합니다.